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만배와 정영학 그리고 남욱의 녹취록에서 연일 새로운 소식들이 터져나오면서 사실상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법조계 카르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었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자신의 누나 김명옥을 통해 주택 매입을 사전에 모의하는 녹취록이 입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주택이 명확하게 윤석열의 부친 집이었던 연희동 자택이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21일 입수한 이른바 김만배 정영학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와 정영학은 주택 매입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을 회사에 취직시키기로 합니다. 정영학, 그 회사에 집 넘기고 돈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만배, 그래 그렇게 하나. 정영학, 그러면 그 돈 주택 매입금으로 주시는 거고 대신 이제 뭐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시는 말고요 라고 조언을 하자. 김만배, 그러면 어차피 또 저쪽에서는 양도소득세 물을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저 이거는 단순 매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시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주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까지 미리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김만배,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그렇게 계속 줘야 되겠다 누나한테 라고 말하자. 정영학, 네, 그 다음에 뭐 정 그러시면 누님은 이 회사에 혹시 다른 데 직장 있으신가요? 김만배, 아니 없어. 정영학, 누님을 그럼 이 회사에 취직을 시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으로 연봉 1억씩 2억씩 드리겠습니다. 뭐 1억씩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천화동인 사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보면 2019년 1월 31일 대표이사인 이성문 씨와 사내이사인 김석배, 김만배의 동생이죠, 각각 사임을 하고 같은 날 누나 김명옥 씨가 사내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고로 이들의 대화는 2019년 1월 이전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입니다. 특히 김명옥 씨가 윤석열 부친 윤기중 씨의 서울 연희동 집을 19억 원에 매입한 시점은 사내이사로 선임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에도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과 빌라 8채를 잇따라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2019년도 12월 이후입니다. 자, 윤석열 측은 그동안 시종일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김만배의 누나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을 윤석열 부친이 맞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은 저들에게만 자주 일어나는 것인지 참 대단한 기술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어떻게 돈을 전달하려고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누구에게 저런 식으로 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검찰의 임무인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구인지 다 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를 믿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김만배와 정의학 등의 입에서 모든 진실들이 술술 나오게끔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SBS도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추가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2011년 초 사이에 김건희의 주식 거래가 수십 차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김건희의 계좌에서 오간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 총 9억 원 정도의 차익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벌써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거래 내역 보도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만도 못한 검찰이라면 문 닫아야지요. 지금 윤석열 본부장과 관련된 사건이나 윤석열 측근들 그리고 윤석열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들 전부 뭉개지거나 무혐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수십 년 동안 뿌리까지 썩어버린 검찰의 습성 하루아침에 정리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아닌 해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3월 10일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면서 정말 수많은 청산들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발 좀 이루어졌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자기들은 성역이라는 생각에 버젓이 TV 토론에 나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었다라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 지금 장관은 뭐하는 사람인지 총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매번 이런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자, 또 다른 한편 경선 당시에 대장동 의혹을 앞장서서 말했던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사실과 김만배 녹취록에서 밝혀지는 일련의 진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저는 그분 얘기는 안 했다. 그 뒤에 그분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억측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많이 억울했겠다. 4개월 이상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억울했겠구나. 그걸 잘 참아냈구나. 나도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잘못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참 많이 억울했겠다. 미안한 생각이 든다. 정말 우리 잘못 판단한 부분이 많구나. 이걸 제가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자, 또한 서른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곁에서 보니까 어떠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양반은 갈수록 더 잘하는 것 같다. 뭐가 시동이 걸리면 빨리 달리는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굉장히 처음 유세할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단히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얘기에 빠져들어간다.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2도 나오는 것 같다. 이 양반이 진화하나?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 그냥 발군이다. 적임자일 뿐만 아니라 선대위 구성할 때도 보면 자기 측근에 있던 분들은 가급적 안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낙연, 정세균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앞장 세웠다. 그런 걸 보면 그냥 말로 통합을 외치는 게 아니고 실천할 의지가 확실한 것 같다. 시장 하면서 도지사 하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국민 심정을 어떻게 모아야 한다는 이런 걸 확실히 이해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제가 느낀 바는 이 양반 대단히 솔직하구나. 그리고 거침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고 정말 내공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른 의원의 입에서 이런 인터뷰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른이 이재명에게 반했습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많았던 거 사실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원팀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다시 상승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아마 이런 요인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분위기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연일 연설에 더 힘이 실리고 더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지자들도 더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2주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반드시 승리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